우치무라 간조, 미토베 이나조 선생이 형님과 도쿄 영어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삿포로 농학교로 진학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왜 그 먼 곳으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요시사부로가 물었다. 도쿄 영어학교는 1874년 도쿄의 국어학교에서 영어과가 독립하여 설립되었다. 1877년에는 도쿄 개성학교 예과와 합쳐 지금의 도쿄대학교 교양학부라고 할 수 있는 도쿄대학교 예비문이 된다. 도쿄대학교 예비문은 1886년 제1고등중학교, 1894년에는 제1고등학교로 개칭한다. 알지. 두 사람이 삿포로농학교로 진학한 건 일단 학비가 무료이고 대학 졸업 학위도 준다고 해서야. 당시 도쿄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거기로 제법 갔어. 내 생각에는 클라크 박사 영향도 있었을 거야. 그이가 체류 기간은 짧았지만 농학교의 기초를 잘 닦아뒀고 떠날 때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지. 귀국길에 시마마츠인가에서 배웅 나온 학생들을 향해 말 위에서 보이스, be ambitious like this old man 이라고 한마디 작별 인사를 남기고 말에 채찍질을 가해 진흙길을 박차고 사라졌다고 해. 메이지 유신 후 일본 정부는 미국을 모델로 삼아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위해 삿포로농학교를 설립했다. 초대 교감으로는 매사추세츠 농과 대학 학장이던 클라크 박사를 초빙했다. 에머스트 대학에서 자신의 화학 수업을 들었던 일본인 학생 니시마 조의 간곡한 권유도 클라크 박사가 태평양을 건너는데 일조했다. 클라크 박사는 일본에 8개월가량 머물며 미국식 제도를 접목시켜 농학교의 기초를 닦았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클라크 박사가 떠나면서 남긴 보이스, 비 앰비셔스는 농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 말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실렸다. 보이스, be ambitious, not for money or for selfish aggrandizement. Not for that evanescent thing which men call fame.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소년들이여, 큰 뜻을 품어라. 금전이나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명성이라 부르는 허망한 것을 위해서도 아니라 인간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큰 뜻을 품어라. 이 일화는 일제강점기 조선에도 전해져 조선 학생들에게도 큰 감명을 줬다. 해방 이후에도 구전으로 전해지고 영어 참고서에도 실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금도 보이스, 비 앰비셔스의 기억을 쫓아 삿포로 농학교를 계승한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있다. 너도 내가 어릴 때 다녔던 영어학교 바라숙을 기억할 거야. 당시는 기독교 포교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의료활동과 영어교육부터 시작했어. 미국인 선교사 제임스 해밀턴 바라도 그랬지. 바라숙이라는 영어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어. 나중에 그 바라숙과 햇번숙을 이은 브라운숙이 합쳐 결성된 교회가 일본 최초의 개신교회인 요코하마 공회이고 그 교회를 만든 사람들을 요코하마 밴드라고 불렀지. 삿포로 농학교도 초창기 학생들은 클라크 박사의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 예수를 믿는 자의 서약에 서명을 했어. 그 서약에 서명한 학생들을 삿포로 밴드라고 해. 또 구마모토 양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구마모토 밴드도 있었어. 이 요코하마 밴드, 삿포로 밴드, 구마모토 밴드를 일본 개신교 교회의 3대 원류로 보지. 이들 밴드는 결국 서양인이 가르치는 영어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일본인이 영어를 습득하는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였던 거야. 다른 지방의 서양인 교사나 선교사가 세운 사립영어학교도 마찬가지겠지. 영어를 습득하는 다른 경로로 양행을 들 수 있는데 말이야. 문명어인 영어를 배우고 근대 문물과 사상을 수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 지금까지 관비나 사비 포함해서 한 해에 500명 넘게 서구로 유학 간다고 해.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이런 걸로도 아직 엘리트 교육이 대세란 걸 알 수 있어. 근대화 초기 엘리트 교육은 필연적인 겁니다. 일반 민중의 교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문명어를 서두르는 정부로서는 사족 출신의 엘리트 자제들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학교에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고 학생들을 서구에 유학을 보내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도록 많은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실제 문부과학성 학제 백년사 자료에 따르면 메이지 중기인 1895년 수학교 취학률은 61%였고 중학교, 고등여학교, 사범학교 등 중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1%, 실업학교 등 중중등교육기관 진학률은 4.2%에 불과했다. 해당 연령 100명 중 5명 정도가 중중등교육기관 이상 학교에 다닌 셈이다. 결국 메이지 30년 대업은 조랑양이를 외치다가 개화로 돌아선 시골 출신 무사들과
5% 정도 되는 극소수 엘리트들이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니토베 이나조 말에 따르면 삿포르농학교는 농학, 동식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수업을 다른 관립학교처럼 영어로 가르쳤다고 해. 정식 영어로 가르친 게지. 클라크 박사는 당시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대해 자신이 몸담았던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원어민 학생보다 독해 실력이 낮다고 평가했다고 해. 홋카이도 개척장관인 구로타는 연합 분위기와 교내 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학칙을 만들 것을 권했지. 하지만 클라크 박사는 규율과 단속으로는 진정한 인간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비젠틀맨이라는 한마디 구호로 학칙을 대신하고 학생들을 야외로 데리고 나가 이시카리 평원의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길러줬어. 훌륭한 교육자지. 3년 전쯤 천황의 교육치가 봉독식 때 예를 갖춰 인사하지 않았다는 불경 사건으로 제1고등중학교에서 쫓겨난 교사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행동을 한 것도 클라크 박사의 영향을 받아서일 거야. 도쿄대학 입시 때 장래 뭘 하겠냐고 묻는 면접관의 질문에 태평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변해 도야마 교수를 깜짝 놀라게 만든 니토베 이나조도 마찬가지겠지. 니토베 이나조 말로는 그 당시 삿포르농학교가 도쿄대학에 비해 수준이 높았다고 해. 실제로 그랬다면 클라크 박사 때문이었을 거야. 뛰어난 교육자 한 사람이 학교를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 어디 그뿐이겠어. 그의 행적과 명언은 지금도 우리 일본 젊은이들의 긍지와 포부를 북돋워주고 있어. 이런 사례만 봐도 교수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육 철학이나 교육학 같은 이론적 토대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일본 미술이 서양 미술사 체계 안에서 재편되는 것을 거부하고 일본인의 미의식과 예술관을 중심으로 일본적인 것의 위대함을 서양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봐. 그러려면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인도의 종교, 중국의 철학, 일본의 예술이라는 동양 문명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가 필요해. 내가 진화를 둘러보고 인도도 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 올바른 영어 교육법이나 영어 교수법을 모색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변칙 영어로든 대번역으로든 초빙 외국인 교수들을 우리 일본인으로 대체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일이고 게다가 앞으로 보통 교육의 시대가 오면 학생 수가 늘 텐데 기존의 체제로는 감당할 수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만 하면 모두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야. 나는 아닌 것 같아. 영어는 먼저 구어 중심으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고 영어를 많이 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구어만 공부하라는 줄로 알더라고. 구어부터 먼저 배워 영어가 들리고 말도 제법 하게 되면 문어는 배우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건데 말이야. 요시사부로가 곤혹스러운 듯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